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동아리 수다, 축구 수다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인사를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야 돼요. 자, 왼쪽에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축구산업 전공의 탁용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축구산업 전공하고 있는 이중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은 국민대학교에서 축구산업을 전공하고 있는 박봉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세 분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윤자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난 학기에 국민대 축구산업대학원에 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입니다. 근데 수업만 하고 말기는 좀 섭섭하다. 우리가 기왕에 축구 때문에 만났으니까 축구에 대한 열정을 이런 식으로 한번 불살라보자. 네, 이게 이제 오늘 인터넷 방송 하기로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인이고 우리 탁용성 군은 K3 선수 출신이에요. 네. 그 선수 출신도 하나 이렇게 껴줘야 또 저희가. 되게 짧은데 네. 몇 게임이나 뛰었죠, K3? 대략 10게임 이하 정도 뛴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어쨌거나 뛴 게 어디야? 네, 뛴 게 어딥니까? 그래서 오늘 뭐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고요. 일단 그냥 큰 주제, 레스터 시티의 돌풍 어디까지 간다? 과감하게 그냥 예측해 보는 거죠. 일단 챔스권은 확실히 갈 것 같습니다. 아, 챔스는 진출. 간다. 네. 그 다음에는 우승은 해요, 못 해요? 경기 남은 일정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몇몇 한두 개 팀 정도만 빼면은 충분히 우승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래도 챔스권은 확실하다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근데 레스터는 전통적인 우승 후보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잖아요. 네. 저는 그 레스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FA컵이나 리그컵에 떨어져가지고 워낙에 선수층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전력 분산 없이 그냥 그대로 쭉 갈 수 있다면 성적 당연히 우승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2월부터 FA컵, 챔스, 유로파리그가 재개를 하니까 다른 팀들, 다른 상위권 팀들, 그 우승 경기하는 세 팀들이 다 유럽대에 진출했으니까 레스터가 큰 부상만 없다면은 일정상 유리하니까. 역설적으로 제일 유리하죠. 그리고 뭐 축구라는 게 솔직히 정답이 없으니까 불확실성으로 다른 팀들도 그만큼 할 수 있고, 또 말한 것처럼 그 레스터 시티가 그런 명성이 없는 팀인데 성적을 낼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야 레스터 하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고양이인가 여우고 86년 월드컵 득점왕 게리 리네커가 레스터를 통해서 데뷔했다. 뭐 이 정도지. 그 오죽하면은 저 영국의 그 매직 리얼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세밀한 거는 굉장히 사실적인데 전체는 아주 판타지 소설. 줄리안 존스라는 작가의 8과 2분의 1장으로 쓰여진 세계사라는 책에 보면, 그 소설에 보면은 레스터 축구 팬이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천당에 가서 받은 뉴스에 레스터 시티 FA컵 우승.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레스터가 왜 지금 잘하게 된 겁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웃긴데, 그 스캔들이 하나 태국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스캔들이요? 그 태국에서 네. 약간 선수 3명이 그 성적인데, 저 10대 소녀. 네. 그래서 그 3명이 이제 바로 방출되면서, 네. 또 그때 그 당시 이제 피어슨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 아들이 또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 네. 읍참마속으로 잘났다. 네, 감독. 근데 또 마침 또 구단주는 또 태국 네. 사람이어서 이제 또 감독도 바뀌고 선수들 나가면서 이제 또 감독 바뀐 게 아마 좀 제일 크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영향이 있나요? 그 프리시즌 스캔들 그리고 선수 자르고 이런 게. 결국에는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몸을 만들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건데 그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은 힘든데 교체되면서
더 준비를 잘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워낙 약체니까 음. 강팀들이나 다른 팀들이 얕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더독 효과도 냈고 또 다른 팀들이 정해 전력으로 안 나오면은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컸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시즌 네. 초반에는 그렇게 갔고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 시즌이 3개월 남았는데 야, 버틸 수 있을까? 이거 동화 같은 일 아니에요? 같은 경우는 EPL 또 공식 중에 내려갈 팀은 또 내려간다고 그렇죠. 그게 네. 있는데 레스터가 작년 시즌에 사우스햄튼처럼 펠레나 이런 선수들 좀 지금 마그레즈, 네. 바디 이런 선수들이 반짝 바디 인생 역전의 주인공. 네. 지금 반짝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서 야, 바디 7부 리그 출신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 레스터. 지금 다들 이 축구 고수들이 우승까지는 몰라도 챔스리그 진출은 확실하다. 네. 네. 이거는 아니야 막 전문적인 네. 학생이 아니어도 네. 뭐 전문적인 전문가나 전문적인 학생이 아니어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면은 아니 되게 3개월 동안 이렇게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렇긴 한데 스쿼드가 선수층이 두텁지 않으니까. 공격수나 지금 이 선수들 마레즈나 뭐 후방의 후트나 탑의 바디 요 세 명이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황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레스터가 상대 팀에 맞춰서 교체를 일찍 하거나 그 주요 선수들 명단 네. 제외시켜가지고 체력 안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교체 명단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아예 네. 빼서 그러니까 푹 쉬어라. 잡을 경기만 잡을 네. 생각으로 나오니까 확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자, 그럼 현역 선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레스터 지금 EPL에서 유일하게 투톱을 씁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왜 요새는 다 원톱을 쓰죠?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원톱이랑 투톱이랑 좀 차이는 뭐 어떤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있었는데 확실히 투톱은 좀 다양한 면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공격이 나갔을 때 다른 한 명이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든지 또 그 반면에 원톱일 경우에는 반대로 그 밑에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아니면 미드필더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런 투톱 역할보다도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되는데 지금 레스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투톱을 한다는 자체가 그 투톱이 워낙 공격력 있는 선수들이라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야, 그거 말 많았어요. 저기 시대착오적 전술이다부터. 근데 성적이 나니까. 그리고 일반 팬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 누구는 잘 될 것 같고, 누구는 조금 좀 생각보다 좀 뭔가 슬럼프에 빠진 것 같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그냥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여자친구를 열심히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경기력과 상관이 있습니까? 있다고 봐요? 그 토트넘에서는 지금 독일에 있을 때보다는 출장 횟수도 줄고, 말하자면 독일에 있을 때는 함부르크에서나 레버쿠젠에서나 손흥민이 정말 팀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토트넘에서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 젊은 선수다 보니까 그런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경기력에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네, 제 생각에는 있어요.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들은 얘기는 없고요. 그냥 제가 선수끼리는 봤을 이렇게 때는 통하는 얘기, 그냥 얘기해줘요. 감정이라고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선수들이 또 젊은 선수들 또 어린 선수들은 확실히 이성적인 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유럽에 있는 선수라고 해서 자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경기력에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 에이스 아니에요? 그죠? 명실상부한 에이스죠. 근데 경기력에 확실히 이분이 볼 때도 좀 지장이 있습니까? 저는 좀 떨어졌어요? 아니면 저는 사실 그 경기력을 휴지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성관계 경기장에서만 열심히 뛰고 잘할 수 있으면은 그 이후 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거. 네. 물론 뭐 메시나 이런 사람들 자서전 보면은 거기 내용에서 뭐 호나우딩요가 데리고 맨날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 구단에서 못 가게 막으면서 경기력 유지하면서 이렇게 커가는데 그게 굉장히 유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 큰 성인이 당연히 자기가 관리할 수 있으면은 밖에서 그렇게 하되 경기장에 와서 운동하고 쉴 때 딱 쉬어주면은 그럼요. 그건 상관없을 그럼요. 상관없어요. 네.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어쩐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그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들어간 절묘한 점프 발리 힐킥슛 이거는 한국에서 손흥민만 가능한 거였는데 근데 이런 절정의 기량이 매경기 안 나온다는 게 조금 섭섭해요. 아무래도 리그 특성, 리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적응하다 보면은 약간 슬럼프가 오지 않을까 싶고 다음 시즌이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리시즌 감독의 구상에 맞춰서 연습하면 다음 시즌은 훨씬 잘 될 거다. 네, 한 가지 위기는 올림픽이 있으니까 올림픽이 있으면은 프리시즌에 또 참가를 못 하니까 그렇죠. 올림픽이 8월인가요? 이제 리우 올림픽이 8월이었죠. 8월이었어요. 정말 올림픽 스쿼드에 꼽히면은 그 시즌 초반에 또 네. 날리게 되니까 거기 또 감독 전술에 적응하려면 시즌 초반에는 또 위기 오지 않을까. 그 딜레마네요. 손흥민 선수 올림픽에 참가해야만 메달을 땄을 때 군면제인데 사실 올림픽 메달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프리시즌에 그동안은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랑 개인 훈련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못한 걸로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유는요? 뭐 계약 문제나 그런 문제 이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가 크지만 그동안에 만들던 이런 플로우가 있는데 그거를 흐름이 좀 바뀌니까 몸을 올리는데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이제 3개월 남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잘하고 있는 기성용 선수가 기성용. 다들 이견이 없나요? 기성용? EPL 네. EPL 내에서 이청용 선수는 1년 시즌을 통으로 날린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게 엄청나다고 봅니다. 확실히 네. 선수들은 그 경기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경기를 자꾸 나와야 자기가 느끼는 조금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나저나 원소속 구단이었던 볼트는 지금 파산을 해가지고 팬들한테 선수들 월급을 모금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네. 네. 이청용 선수는 어떨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최근 경기 보면 선발로도 나오고 뭐 센스적인 면이나 아직 확실히 천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속적으로 경기에만 나오면은 더 잘하지 않을까. 근데 과거에는 이청용 선수가 이 깜짝 놀랄 만한 패스, 그러니까 각이 없는 데서 발목을 꺾어가지고 툭툭 찔러주는 패스, 스루 패스인데 그것도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정말 공격수한테 이렇게 떠먹여주다시피 해주는 힐 패스가 경기당 2-3개는 나왔는데 그게 지금은 2-3경기에 하나 정도 나온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이 절정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회복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센스가 많이 떨어지면은 몸을 조금 굴려서라도 신체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되게 얕은 생각일 수 있는데 그 피지컬적으로 좀 더 키워가지고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동안에는 이렇게 유연하고 센스 있는 축구를 했다면은 좀 만약에 그 센스가 좀 떨어진다면은 투박하더라도 몸을 좀 키워가지고 굽일 수 있을 정도, 비빌 수 있을 정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 뛰어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백승호, 장결이, 이승우로 가봅시다. 백승호, 장결이, 이승우, 바르셀로나 삼총사. 자, 어디까지 갈 것 같다? 그 친구들도 어떻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청용이랑 비슷한 케이스가 또 될 수도 있는데 뭐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실력이나 이런 거는 겨룰만 한데 앞으로 그 선수들이 이제 좀 그런 변화가 조금씩 필요하진 않을까. 이승우도 마찬가지고 또래 애들도 아니고 자기 이제 위에 빅승호나 뭐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따라가는데 볼 다루는 능력은 되더라도 몸싸움이나 이런 피지컬적으로 될지 안 될지 좀 의문이 있어요. 이승우 선수 하면은 독특한 성격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뭐 별 문제 없다. 이건 뭐 가다듬어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제가 본 이승우 선수는 그래도 그렇게 건방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야. 네, 그러니까 뭐 한때 이제 방송에서 뭐 건방지다 뭐 이렇게 네. 막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진짜 보여지는 것뿐이고 실제로 이제 뭐 이승우와 뭐 만난 적이 있거나 뭐 직접 만난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이승우. 이승우.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그 국민대 또 교수님 중에 네. 박전선 대표고. 네. 아 그래서 학교로 네 아니 그 회사에서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국내 매니지먼트 그런 걸 네. 하고 있어가지고 만났어요. 그 만나본 바에 의하면 이승우 선수는 굉장히 진지하고 건방진 네, 내성적 부분이 없는 선수였다. 오히려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부산이랑 승격 네. 할 때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정엽 선수는 팬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 상황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충분히 뭐 사인이나 이런 거 거절했을 수도 있는데 이승우 선수는 일일이 다 한 명씩 사진도 다 찍어주고 뭐 사인까지 해줬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댓글로는 또 확실히 이제 잘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승우 선수. 저도 만나본 이승우 선수는 이야 뭐 다들 만나보고 네 같이 만났다 이거죠. 만난 게 아니라 본 거 아니야? 본거 멀리서 본 거 같은데. 사진도 찍고 사진 찍고 그냥 사인 받으고 아 얘기를 한두 마디 얘기는 그래도 해봤어요 눈앞에서. 아니 그냥 고맙다. 와 그러니까 사진 찍고 몇 마디 해봤다. 아 근데 그게 어디야? 그죠? 생각보다 수줍음이 많은 친구 같았어요. 아 직접 그렇게 대면했을 때는 맞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오히려 수줍음을 많이 타는 네. 선수다. 그렇게 자만심이나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순수 그 나이 때 그 친구로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미지는 이승우 선수가 자기의 내성적인 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좀 드러내는 만드는 성격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초반기부터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국내에 있는 유소년 애들이 할 수 없다기보다는 조금 제한적이었던 행동들을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때 좀 슈팅해서 안 들어갔을 때 뭐 간판을 발로 걷어 찬다든가. 그런 것처럼 사실 국내에 있는 선수들은 유소년 선수들은 그런 선수들 많이 못 봤거든요. 저도 처음에 솔직히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봤는데 좀 안 좋게 보긴 했는데 앞으로 뭐 그런 부분이 뭐 미디어적으로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 좀 멘탈적으로 좀 정리가 좀 된다면 크게 근데 걱정되는 건 좀 피나 이런 피지컬적인 피지컬 메시도 있는데 뭐.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 이제 황희찬 선수, 뭐 팬들 축구 매니아들은 알았지만 일반 팬들은 거의 모르던 선수잖아요. 오스트리아 리그가 그렇게 뭐 유럽의 주요한 리그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올림픽 팀에서 깜짝 놀랄 만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매니아들이 볼 때 이 선수를 앞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유망주가 있나요? 그게 아니면은 뭐 지동원, 뭐 홍정호, 뭐 박주호 등등 분데스리가나 다른 유럽 리가 선수들 중에 나는 이 선수가 엄청나게 잘 될 것 같다. 국내에서는 이슬찬? 이슬찬. 뭐죠? 사인 제주. 제주. 전북의 아닌가? 이재성 아, 전남, 선수가 전남 맞죠? 전남 맞죠? 전북의 이재성은 국가대표까지 뽑혔으니까 사실은 뭐 숨어있는 유망주는 아니지만
이재성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이청용 선수와 네, 어떻게 이렇게 복제판이죠? 하나 더 섞여 있는 거. 박지성의 활동이 근데 박지성의 활동은 그래서 되게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이거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려면은 힘도 길러야 되지 않나. 왜냐면 되게 뛰는 것도 보면 좀 오다리 같고 휘어 있다고요? 스텝도 그렇고 힘이 조금 부족하니까 힘을 좀 키워가지고서 오래 가려면은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국내에서도 그러면 이 선수는 내가 딱 찍었다. 유소년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 나이인데 청소년 대표인가 그쪽에서 김정민 선수라고 미드필더의 제2의 기성용이라고 네. 하는 선수가 있는데 광주구 금호고등학교로 나온 유스팀이 그거 보면은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인 기영욱 감독님이 오랫동안 그래서 고종수도 나오고 그 선수가 아무래도 임종환, 문항주 김정민 몇 살이죠 지금? 지금 17 이번 올림픽에도 나온 거요. 올림픽 팀이요? 이번 올림픽은 아니, 저번에 저번 16세인가 16세 이하, 16세 이하, 거기서 나왔는데 정말 센스 있고 제2의 기성용이 하지 않나. 또 방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 기성용의 아버님이 있는 기영옥 감독. 기성용 감독.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육망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공도 되게 이쁘게 쳐. 김로만 선수는 어떻습니까?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실 피지컬적인 건 되게 좋은데 190인가요? 저희가 그 경기력을 쉽게 접근할 수 없으니까 본 적이 없어요. 노출 빈도가 적으니까 아직까지 아니. 학생이었으니 유소년이었으니까 아니 그래도 뭐 포철 공고 지금 포철에 입단한 거죠. 네, 대학 안 가고 올해. 근데 골키퍼로는 고교 무대를 평정하지 않았나요? 한동안 그 왕중왕전 네. 뭐 이런 거에서도 그랬었는데 조금 잦았던 것 같아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올라갔던 상승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학교 때는 뭐 김로만한테 네. 한 골 넣으면 네, 네. 뭐 이런 거였는데 고등학교 가서 조금 했다가 네. 요즘에 조금 미디어적으로 많이 나오고 대표팀은 별로 안 뽑힌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연령별 대표팀도 안 뽑혔나요? 김로만?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뽑힌 것 같지 않았어요. 김로만. 왜냐면 네. 그때 처음에 이렇게 되게 뜬 게 PK로 다 막아내고 그렇죠. 그 유소년 때 중학교 때인가 해가지고 준결승 결승 PK 갔는데 한 골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뜬 건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조금 다른 상승세가 조금 둔화가 됐다. 대표를 많이 네. 못 뽑힌 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대표가 뽑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노출 빈도가 적은 걸로 봐서는 예측하건데 그런 조금 부족하지 않나. 김병지 선수는 은퇴하는 겁니까? 뭐 들은 얘기 있어요? 아직까지 들은 얘기는 계약은 안 한 거고. 조금 가능성 있는 거는 지도자 쪽으로 하지 않을까. 본인은 현역 연장 의지가 강한 거 아닌가? 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고등학교 리그 경기인지 대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기를 한번 직관하러 가면서 거기서 이제 주저리저리 얘기하는 거는 골키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그래서 저 상황에서 던져야지 막 속으로 막 되게 주저리저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K리그 얘기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수원FC 승격팀 수원FC 내년 시즌은 어느 정도, 금년 시즌이네요.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초반 10경기 그 정도만 잘 버티면 실어낸다고 보면은 그래도 생존하지 않을까. 살아남는다. 강등 안 되고. 지금 수원 빅버드예요? 종합운동장이에요?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야, 그럼 빅버드와 종합운동장 사이가 얼마나 되죠, 거리가? 차 타고 꽤- 한 10분? 10분? 15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 10분, 15분? 야, 그러면 그야말로 이 수원 더비 제대로 한번 붙는 거네요. 경기장이 10분 거리인데 앞으로 매치를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지. 전쟁이 나면 얼마나 걸릴지. 거기서 이제 네. 수원 팬들과, 그러니까 그 수원 삼성 팬들과 수원 FC 팬들 사이에, 네.
경기장 갈 때는 10분이 아니고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피차가 신경전도 네. 하고 막 수원 FC가 지금 외국 선수를 굉장히 잘 뽑았어요. 좀 벨기에 대표도 뽑고. 근데 축구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그럴 수 있지만 이름값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원이 더 이름값은 있지만 원래 수원블링즈가 이름값은 더 있지만 이름값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청소년 대표를 했든 외국에서 어떤 대표를 했든 무조건 잘한다고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프로축구가 대단히 강하고 생각보다는 수준이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전에 뭐 선수들 보면은 뭐 브라질에서 청소년 대표했다 이런 선수들도 계약만 하고 반 시즌도 못 버티다가 가고 이런 그렇죠. 선수가 많으니까 네. 무조건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게 특히 작년에 그 이랜드 같은 경우 그 선수들이 MLS에서 잘했다 그러는데 네. 여기 와서 물론 2부니까 어느 정도 해주긴 했지만 그 정도 기대한 만큼 효과를 못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타리그 득점왕이네, 뭐 따바라이, 존슨 이런 선수들 잘했는데 압도적인 기량은 못 보여줬다 이거죠.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프로축구가 우리나라 축구만의 색깔이 있고 힘으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느 나라 어느 리그에서 만약에 수비가 조금 이렇게 헐렁한 리그에서 헐거운 리그에서 왔다 그러면 여기처럼 압박이 심하면은 당연히 못 버텨낼 테고 패스할 타이밍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할 텐데 플레이 스타일이 만약에 저희랑 비슷한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잘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는 또 적응력이죠. 예컨대 음식, 문화, 뭐 말하자면 친구.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나갈 때도 재기량 100% 발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적응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면 그만큼 이제 경기력에는 좀 지장을 받는 거죠. 근데 수원 FC, 강등권은 탈출해서 살아남을 것이다. 다른 세 사람 예측은 저는 강등권에서 머물지 않을까. 잘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네. 강등이냐 자율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원 FC가 그들만의 경기력을 얼마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스토리 만들면 된다 이건가요? 수원 FC 같은 경우에 원래 미드필더 자원들이 괜찮았는데 김종우나 수원 블링즈에서 임대로 뛰었던. 김종우나 이런 미드필더진 권용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좋았는데 지금 국내 선수들은 다 나간 입장에서 그렇게 무조건 외국인 선수한테 기대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낸다고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외국인 용병들은 되게 좋은 데에 비해 한국이랑 본다든지 다른 리그랑 붙었을 때 성적 안 나죠. 모든 팀이 네. 물론 광저우나 이런 팀들은 성적을 잘 내지만 모든 팀들이 잘 낸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3명, 4명한테 기대가지고 무조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건좀 그런 거에서 중하위권 잘하면은 중위권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강등 될지 안 될지 뭐 아무튼 강등권일 것이다. 강등권 바로 위일 것이다. 중하위권일 것이다. 저는 잔류 것 같습니다. 잔류는 어떻게든지 할 것 같다. 네. 잔류는 네. 어떻게 해가지고 그 수원 FC 감독의 그런 용병수도 있을 거고. 조덕재 감독, 네. 아주대 감독도 했었고. 네. 그래서 대우로얄 지도력이 확실히 그 저번 작년 그 리그 때도 확실히 보여줬던 게 있어서 그 용병들만 잘 사용하고 그러면 충분히 잔류까지도 생각해보지 해볼만한. 잔류만 돼도 엄청난 성공을.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이니까 좀 도발적으로 나갑시다. 이 얘기하면 우리가 뒷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 금년 시즌 강등팀은 어디다? 자 과감하게 한번 질러보세요. 네. 작년에 대전이 챌린지 깡패라는 얘기를 듣고 클래식에서 그렇게까지 부진할 줄은 몰랐어요. 어디가 이제 떨어지니까? 저는 네. 상주하고 수원 FC 예상합니다. 두 팀 떨어진다. 그 올라오는 팀은요? 대구가 올라올 것 같고 네. 한 팀은 저 아직 대구 작년에 거의 올라오는 거였다가 마지막에 그냥 자 그러면 강등 팀은 어디입니까?
강등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약간 피해갔어요. 네. 저도 왠지 모르게 상주가 조금 좀 광주가 떨어질 것 같다. 광주 FC. 아, 이렇게 중간에 침묵이 길어지면 안 돼요. 네. 강등될 만한 어디가 있어요? 진짜 강등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네. 이걸 봐.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축구팬 입장에서는 한 팀 한 팀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근데 외국에서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아예 그냥 1위부터 20위까지 그냥 예측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뭐 아무래도 선수층 조금 얇은 상주가 먼저 나올 네. 것 같고. 선수층이 얇고 네. 전역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네. 강등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지 상주가 미워서 강등될 상주가 거라고.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네. 확실히 선수층이 얇아서 음. 상주가 먼저 나올 것 같긴 하고 한 팀은 진짜 싫어하는 팀은 아닌데 포항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포항이요? 최진철 감독. 이게 친정 감독이 네. 뭐 지도력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과연 처음 하는데 그래도 1년은 조금 힘들지 않나. 포항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 야, 포항은 지금 프로구단 전에 73년인가 74년에 실업축구팀 만들었을 때 제가 그 개막전을 가서 봤던 전 나름대로 좀 뭐랄까 이 애착이 있는 팀이에요. 그때는 포항제철에 그 쇳물 색깔이라 그래가지고 짙은 오렌지색에 이 바지도 좀 검정색이 약간 오렌지빛 도는 이른바 쇳물 색깔 옷을 입고 나왔죠. 이회택, 뭐 정말 김호 수많은 사람이 뛰고. 그러면 수정해야 돼. 포항은 아니고. 아니 포항의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3대 0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조금 몸이 덜 풀린 듯한 네.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거기서 발견한 선수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신동훈 선수. 아, 세 골을 넣은 신동훈 선수가 작년에도 네. 정말 센스 있었는데 그 첫 골, 네. 그 로빙볼 넘어온 거를 골키퍼 나오는 거를 보고 논스톱으로 툭 차서 이렇게 머리 위로 넘긴 칩샷. 그리고 경기가 안 풀렸잖아요. 두 번째 골은 그 신동훈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이 만든 골입니다. 25m 중거리슛. 저는 작년에 신동훈 선수 처음 봤을 때가 그 FC 서울 홈에서 했을 때 네. 프리플랩하고 슈팅 때렸는데 각도 없는 데서 슈팅 때렸는데 맞고 들어갔던 네. 그 골이 있는데 그때부터 국내에서 그렇게 드리블하는 선수가 그렇죠. 대표팀에도 한번 불러서 네.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가능성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용석 군은 어디가 강등될 거야? 진짜 어려워. 강등.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전남이 많이 힘들 것 같은 게 지금 탑에 있는 이종우 선수가 나갔고 센터백에서도 임종훈 선수가 되게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두 선수가 나가가지고 광양루니가 나갔어요. 근데 또 전남이랑 찍기가 그런 게 전남이 여지껏 유스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선수를 그렇죠. 팔아먹어도 네. 그 선수들이 다시 올라와서 보충이 돼서 메꿔주는 올라왔으니까. 메꿔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전력 누수가 탑이랑 센터백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들이 나갔으니까 그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느 팀이 올라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챌린지가 되게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전 작년에 안양 같은 경우가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도 갈 수 있는 입장에서 마지막 시즌 중반 이후에 이렇게 꺾어지는 것 같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 이번 시즌에는 FC. 진짜 도끼 품으면은 안양이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야, 놀랍게도 인천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안 나왔고요. 인천이 작년 시즌에 너무 잘해줬기 네. 때문에 김도훈 감독의 지도력이 네.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랜드가 승격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안 되는 겁니까, 이랜드? 이번 이적 시장 보면은 네. 뚜렷하게 뭐 보강을 하거나 그런 게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조원희 선수가 나간 거를 보충할 만한. 그것도 네. 그 전체적인 전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렇게 낮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네. 밀린다. 우리 다른 팀들이 좀 더 활발하게 보강을 하지 않았나 네. 싶어가지고 이랜드 뭐 승격할 수도 있는데 좀 가능성은 별로,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베나TV가 마련한 동아리 수다 축구편. 네, 원래 스포츠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의견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를 찍을 때 보다 논쟁적인 방송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축구 얘기가 듣고 싶다, 한국 축구 얘기가 듣고 싶다 이런 얘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축구를 가지고 한번 평생의 생업으로 삼아보겠다는 각오를 다진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입니다. 저희가 사실 제일 그 일반 축구 팬들에 비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K3나 뭐 내셔널리그나 이런 건데 사실은 또 별 관심들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뭐 중랑 마르티스가 퇴출이 되고 뭐 양평 부여 FC, 양평 FC 또 하나 어디죠? 시흥 FC 이런 데가 들어와서 K3 팀이 늘어났다. 야 이게 이제 몇 년 후면은 이게 또 자체 승강제를 하면 얼마나 확고할까 이런 꿈을 우리는 꾸는데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별로 절실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댓글로 성원해 주시면 혹은 댓글로 저희를 공격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멋진 토크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강등 예측한 팀이 상주, 수원 올라오자마자 떨어진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약체 팀으로 보면은 저도 광주, 상주. 광주, 상주. 네. 상주 정남. 상주, 전남. 저는 전남 한 팀만 하겠습니다. 전남 한 팀만. 그러니까 이거는 한 팀 떨어지고 클래식 12위가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는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팀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론된 팀 팬 여러분, 기탄 없이 저희를 공격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